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 KTX 타고 오셨을까요? 네, 광주 정관고등학교 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영일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마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타고 오셨어요, 스님? KTX 타고 왔습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에 오시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는 뵀던 것 같은데. 네, 방송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저희 방송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S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대, 같은 주파수, 같은 화면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부처님과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서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정관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신 게 이제 올해 2024년도 1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스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 굉장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 몇 대 교장 선생님이신 거죠? 잘 모르겠네요. 17대라고 예. 예. 그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 스님께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맡으신 적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마 8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초대 만한 큰 스님이 설립하실 때 아마 초대 그때 교장 선생님이 초대 아마 예, 기산 스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 없다가 제가 이번에 아마 소임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또 안팎에서 기대들도 많이 하시고 응원도 네. 많이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자, 보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정관고등학교 아마 광주광역시에 계신 분들은 그 정관고등학교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마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정광학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먼저 어떤 학원인지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관고등학교는 네. 전통과 명문을 자랑하는 1946년에 설립된 광주 전남의 유일한 불교 종립학교입니다. 거의 80년이 다 돼가네요. 네. 아까 마남 스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남 대종사께서 창립을 하신 그런 학교인 건가요? 백양사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총정을 하셨던 만한 큰 스님이 주축이 되시고 또 호남에 네.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대흥사, 서남사 5개 본사가 주축이 되어서 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려고 네. 이렇게 설립한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불사라는 쪽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거기까지 여력들이 없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랬겠죠. 불구하고 이렇게 종립학교를 1940년대에 세우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정관고등학교 일단은 보시는 분들도 지금 듣는 분들도 그러실 테지만은 뭐가 좋은 학교인지 자랑을 하신다면은 정관고등학교는 이런 곳입니다 하고 좀 더 자랑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광고등학교는 덕문 스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저희 합니다.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님이시고 네. 또한 화엄사의 화엄사 교구장이시고, 네, 우리 정광고등학교에 네. 작년까지 4년 동안 이사장을 하셨던 스님입니다. 아, 네, 그런데 스님께서 4년 동안 우리 학교 이사장직을 맡으시면서 네. 엄청난 후원과 관심으로 아주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네. 일례로 네, 1년에 2차례씩 네, 정교생 교직원 2,000여 명에게 네. 콜라와 햄버거를 이렇게 주문하시고 네. 또한 매달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네. 매달 해주시고 오. 그다음에 수능 보기 전에는 수능 대박 선물 세트를 3만 원 상당 세트를 일일이 한 명에게 전해주면서 네. 악수하고 덕담도 해주시고 네. 또한 장학금도 주시고 또한 교직원 격려금도 주시고 화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이렇게 하도록 네.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아마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 또한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나게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문 스님께서 네. 이문화로 학교 오셔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시면은 네. 뭐 교정이 울릴 정도로 함성이 그냥 함성 박수 스님 오셨다 예. 하고. 거기다가 전자칠판에다가 스님 뭐 그림을 그려놓고 사랑합니다 하트 뭐 교가를 합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이 오면은 네. 너무너무 학생들이 좋아하고 아무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자랑이라 그러면은 덕문 스님이 주축이 돼서 화엄사에서 영원함 생명 나눔 이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은 네. 영남에 네. 대구의 능인고등학교와 네. 네. 그다음에 저 영천에 선화여고 이 두 군데서 네. 학생들이 헌혈한 헌혈증을 모으고 또한 우리 정관고등학교 학생들이 헌혈한 네. 헌혈증을 모아가지고 네. 함께 그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에게 전달하는 식을 네. 지속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스님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을 물론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을 학생들이 반가워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스님을 쳐다볼 때 이렇게 굉장히 고리감 있고 그렇죠. 문화재 취급하고 어렵고 문화재 취급까지. 문화재 와우. 취급하죠. 근데 네. 제가 있으면서 조금 가깝게 조금 해줬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덕문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그러기 잘해주니까. 때문에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아마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듯이 애들한테도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손길을 주면은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시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학교 가면은 다 우리한테 관심 있어. 우리한테 뭐든지 잘해주려고 해. 우리 학교 짱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또 정관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스님께서 1월 달에 교장 소임을 맡으시고 아마 이미 뭐 다 취임사도 하시고 너무 또 여러 가지로 벌써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취임사 어떤 느낌으로 그때 교장이 되신 그 소감을 소회를 밝히셨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방송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때 어떠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장 소임을 맡으면서 네. 우리 학교에 이게 중흥의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 지혜를 학교에 대입하면은 실력이라고 했고요. 자비는 인성이라고 해서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학생 네. 그러니까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학생을 만들어서 그 명문사학으로 만드는데 그 교법사 20년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인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입학식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장 교감 눈치 보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 학생들은 학생의 본연에 이렇게 충실한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의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학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다 더불어 이제 동체 대비라 그래가지고 1등하는 학생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네.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내가 1등급을 맞는 이유는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1등급을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온다 그러면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조금 일찍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몇 번이라도 1시간 일찍 등교해서 교실도 환기시키고 청소도 하고 해서 좀 그런 헌신을 하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학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막 고개가 함께 끄덕끄덕하게 되는 게 고맙습니다. 실력과 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학교가 오고 싶고 우리를 생각해주는 학교라는 거가 감화가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도움을 주고 선뜻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교육을 하시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광주 정관고등학교 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영일 스님 모시고 오늘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서 학생들 20년간 참 이런 부분이 달라졌더라. 아, 참 아이들이 이렇구나.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셨습니까? 탁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은. 20년 하면서 네. 애들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오, 끊김이 없이 저는 계속 애들을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20년 동안 안 보다가 애들을 봤으면은 확 바뀔 것 같은데 아. 20년 동안 계속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변한 점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스님 말씀은 20년 전에 입학했던 친구나 요즘 입학한 친구나 사실 고맘때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제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아, 근데 그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참 안 보다 봤으면 야, 요즘 애들 변했네. 우리 때랑 다르네 하지만 그래서 항상 그때 그 학창 시절에 청소년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본은 다 똑같더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저희도 이사장이 스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한번 얘기할 때 우리 이사장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어? 그랬더니 아니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뒤에다 스님 붙이니까 너무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웃종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사장 신부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재밌다라고 하는데 교장 스님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참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교장 스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까? 학생들이요. 네네. 처음에는 네. 법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학교 교자를 써서 네. 뭐 이제 군에는 교법사님. 군법사, 교법사 네. 그랬는데 교자는 빼고 이제 법사님 그러죠. 아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스님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사님들이 이제 제가 법사님도 있고 그쵸. 스님 법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 스님으로 부르는 학생도 있고요. 법사님으로 부르는 학생도 있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2학년, 3학년은 이제 제가 교장이 됐잖아요. 네네. 그 녀석들은 뭐 세 가지로 부릅니다. 교장 선생님 그러는 애도 있고 네. 교장 스님 그러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법사님 그러니까 옆에 학생이 네. 야 교장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에겐 영원한 법사님이야 이렇게 자기네 다양합니다. 프리스타일이네요. 네. 그래서 뭐 편하게 아.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냥 뿌듯하고 좋죠 애들이. 그 정강학원에 딱 입학을 했을 때 처음에 집안이 불교라 하더라도 그 어떻게 보면 불자로서의 어떤 생활 같은 거를 많이 그렇게 좀 안 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절에는 그냥 부처님 오신 날 가서 비빔밥 먹고 오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런 네.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이웃 종교인데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정강학원으로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학생들이 변해가는 모습들 아마 1년 차, 2년 차, 3학년 이렇게 되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불교에 대한 어떤 시각들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네. 그 불교 종립학교라 그래가지고 네. 불자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평균화 지역이라 내가 1지망, 2지망 희망을 하더라도 그 학군 내에 이렇게 가까운 데로 강제 배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90%는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인들이고요. 불자들은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10%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스님을 쳐다볼 때 불교를 생각할 때 네. 굉장히 거리감 있게 보고 스님을 가까이서는 처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문화재 취급할 정도고요. 네.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거나 노트북을 사용한다거나 오. 핸드폰을 본다거나 네. 등산화를 신고 다니면은 흰 고무신 신어야 된다 이 소리죠. 아. 그 정도로 이렇게 괴리감이 있어요. 산에 계셔야 되는데 막 이런 네. 느낌. 절에 계셔야 되는데. 예.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죠. 그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네. 있다 보니까 네. 밥 먹는 것부터 일거수일투족, 언행, 뭐 품행 이런 게 다 노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갑게 부딪히고 얘기하고 수업하고 템플스테이 같이 가고 이런 행사들을 같이 하면서 애들이
스님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은 그 학생들이 모두 다 불교 신자가 되면 좋겠지만 저의 조그마한 기대치는 그 학생들이 그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우호적인 어떤 우호적이고 이 정도 성향만 돼도 큰 성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그 걸어다니는 부처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마 제 소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학교에서는 내가 정말 걸어다니는 부처님처럼 모든 게 언행에 신중해야 되고 그런 유의와 감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교육불사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당시에 여러 그 큰 사찰들과 어른 네. 스님들께서 생각을 하셨던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스님 말씀처럼 모르면 거부하게 되고 네. 모르면 낯서니까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은 친근하고 하다못해 어디 여행 가서 사찰에 잠깐 들어가서 구경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정광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다를 것 같아요. 편안하게 아마 들어가서 또 스님도 뵐 수 있을 것 같고 인사도 하고 어떨 때 밥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불교에 대해 좀 더 친근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자들은 좀 더 자랑스럽게 그다음에 이웃 종교라던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좀 더 불교에 친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아마도 불교 행사 때 우리 학교 애들이 이제 행사에 참여하면은 네. 이 학생들이 가서 너무나 다소곳하게 합장해가지고 인사를 잘하면은 아유 이뻐라. 그 스님들이 너 어디 학교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정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제가 수업을 하는데 네. 종교라는 과목으로 안 하고요. 네. 종교를 개설하면은 종교의 선택권 자유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과목을 하나 개설을 해줘야 돼요. 네. 심리학이나 환경이나. 네. 그러면 종교를 듣는 학생이 없잖아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네. 애들을 1학년 때 일주일에 1시간씩 다 가르치려면은 철학이라는 과목으로 개설해가지고 아하. 제가 1학년 이렇게 네. 13개 반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술실에 음악실에 가듯이 애들이 법당으로 오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법당에서는 수업 첫머리에 10분씩 이렇게 명상을 하거든요. 호흡 명상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편안해지도록 하고 수업 말미에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게 명상법 중에 와선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누워서 하는 명상. 네. 5분 길게는 10분 정도 네. 되면 가장 편안해하고 좋아하는데요. 그 우리 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특강을 하는데 네. 그 차명상, 향기명상 이런 특강을 외부 교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교수님들이 놀리는 거예요. 애들한테서 나는 정말 위안과 힐링을 받고 간다고 이 얘기를 매년 하는데요. 그 앉아 있는 자세와 집중력이 다른 학교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시간 마지막 그 12월 달에 소감문을 좀 써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업이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점을 좀 써봐라. 스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네, 수업을 네.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써보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래에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래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이? 나는 모태 기독교인데 개종할 뻔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삶의 좋은 지표를 이 어린 나이에 빠른 나이에 알게 해줘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다음에 이런 명상법을 알려줘서 좋았다 그러고 이렇게 스님과 가까이에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소감문을 볼 때 그 학교에서 교법사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런 거를 근래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과물을 이렇게 체크해 보지 않았는데요. 네. 근래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법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이죠. 청소년 교육 공로로 인해서 교육부 장관상을 또 우리 스님께서 받으셨어요. 네. 역시 또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또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쳐간 학생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성인이 아니라 장년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네, 같은데 네. 아마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우리 스님 생각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가끔 찾아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나요? 네. 오, 어떤 얘기들 하나요, 오면은? 뭐 그때 발바닥 맞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아예 뭐 발바닥도 손도 못 대죠. 그러나 초창기에는 법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 꿇어 앉아 그러면 딱 발바닥이 표시도 안 나고 아프고 네. 지압도 되고 그런다고 이제. 원래 선방에서 장군족비로 좀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정신차리라고. 장군족비 맞는 거는 이제 명상할 때 하고요. 네네. 이제 뭐 법당에서 그냥 방석 가지고 뭐 베개 싸움 하듯이 던지고 뭐 하고 뭐 네. 난장판을 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런 녀석들은 이제 가끔씩 발바닥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맞았던 학생이에요 하고 오는 학생도 있고 또 그 법회를 보는데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네. 불교 학생 임원들한테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녀석들이 아마 몰랐는데 간식 주고 나서 남는 거는 지들이 챙겨가지고 많이 먹었나 봐요. 그게 미안해가지고 한참 뒤에는 과자를 그냥 엄청 사가지고 후배들 주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좀 제가 많이 챙겼습니다 하면서 아유 재밌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 광주여자대학교 네. 불교 학생회를 창립하러 갔는데 그쪽에 멤버들이 벌써 우리 학교 나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들인데 저는 잘 모르겠던데 네. 그 녀석들이 벌써 알아보고서 이렇게 법사님 스님 하면서 다가오는 거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보람을 느끼고 좀 뿌듯하고 네.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광주 정관고등학교 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영일 스님 모시고 오늘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대석에서 꼭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스님. 출가 근데 요새는 보니까 그냥 전 자연스럽게 출가했어요 하시는 스님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왜 예전에는 뭐 꼭 스님들 출가하시면 사연이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러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네네. 이제는 정말 이거야말로 세대가 달라졌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은 특별한 또 인연이 있어서 출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역시 보통 9살이 그 형님이 네. 출가했죠. 형님께서 선방수자인데 먼저.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형님이 정진 중인 선방에 가보고 네. 가까운 절에 가보고 그러면은 형님께서 그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형님 스님이 수행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에 감흥 받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선방에 그 정진하고 해제 때 네. 삭발하고 풀 빳빳이 먹여서 걸망 쫙 메고 네. 산에서 이렇게 막 20분 정도가 쫙 내려가는 거 보면은 네. 그 신심 나죠. 가슴이 막 그때, 그냥 떨리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쳐다보면은 네. 그 다음에 뭔가가 요번 철에는 정진했더니 뭔가가 될 것 같다, 알 것 같다, 깨달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형님 영향으로 고3 때 수능 보고 네. 다음 날 수능 본 다음 날. 여수 흥국사로 가가지고 형님이 삭발해주고 형님께서. 네. 그 다음에 속가도 형제간인데 네. 절에서도 네. 같은 은사를 둔 사형사제가 됐습니다. 어느 스님 문중으로 문화로 들어가셨습니까? 작년에 열반에 드신 우리 네. 화엄사 조실이신 전 명자 조실이셨던 선자 큰 스님. 명선 스님
미군 형님은 사스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본명이 영명입니다. 영명 스님 그리고 네. 영일 스님. 명선 큰 스님 아래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군요. 네. 그럼 인연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형님 손잡고 가게 되고 가서 또 머리도 직접 깎아주시고 또 형님의 스승님을 또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하게 되시고 도대체 어떤 인연을 타고 나면은 그렇게 되는 걸까요, 스님? 인연이 깊었겠죠. 그러게요. 와, 그러면은 그 너무 좋아 보였다, 멋있어 보였다, 가슴이 네. 진짜 이렇게 뭔가 환희심이 돋았다 하는데 그렇게 그 출가 수행자를 바라봐도 신기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스님처럼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게 왜 이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스님? 출가 수행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이. 글쎄 그게 업인가 보죠 뭐.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제 업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좋아 보였겠죠. 그 형님께서 뭐 일부러 뭐 함께 출가하자 이렇게 막 권하신 거는 아니고요. 뭐 한 절반 정도 되죠. 50대 50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속가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또 조금 궁금한데요, 스님.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아마 형님 스님이 곡성 태안사에서 네. 사실 때 첫 출가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집에서는 형님이 출가한지도 모르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다녀와서 당신 아들 거기에 머리 감고 있더라. 요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어머니가 옷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준 거예요. 형님 네. 옷을. 네. 이 옷 가지고 가서 형한테 이 옷 갈아입고 돌아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태안사를 갔어요. 집하고는 조금 가까운데 네. 뭐 버스로 뭐 1시간이면 가는데 갔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정말 매정하시더라고. 너와 나의 인연은 아버지 피를 빌리고 엄마의 같은 태를 빌려 그 인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 논두렁을 베고 뭐 죽어도 뭐 아무튼 굉장히 흙에 눈이 들어가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나는 집에 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형이라고 이렇게 갔는데 뭐 매정하게 인연을 띠려고 그러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네. 딱 해서 눈물을 흘리고 태안사에서 이렇게 밑에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때서야 형님이 이제 속가를 조금씩 어머니 좀 챙기시고. 보살핀다고 챙기신다고 다녀가시곤 했죠. 그래서 저까지 출가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서글픈 얘기인데 마을 사람들이 또 어머니하고 싸우면 그런가 봐요. 중아들 둘이나 뒀다고. 나쁜 자루야. 어떡해. 그런 경우도 네. 있고 그랬죠. 참 지금은 그래도 돌아보면은 출가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교화를 하시면서 우리 두 스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부처님 제자로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숙세의 인연으로 되는 것이고 아마 부모님께서도 자식들을 그렇게 출가를 시킬 만한 그 좋은 인연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인과로 인해서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불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잘 모르는 시절에는 그런 또 속상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명선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참 다정하셨다는 얘기를 가끔 스님들께 많이 듣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스님께서 영일 스님께서 또 회고하는 우리 스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한테는 엄하시죠. 그런가요? 오, 많이 엄하셨나요? 아마 스님은 제가 보니까 처음 출가해가지고 가니까 새벽 예불하고 아침 공양은
필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대중과 함께하는 네. 거니까. 아. 그래서 스님께서 종단 일을 많이 보셨는데 서울에서 기차 타고 여수까지 이렇게 1시 정도에 도착하시면은 네. 그때는 다 3시에 새벽 예불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맞아요. 3시에 새벽 예불 하면은 저 이제 2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아하. 준비해서 3시에 도량사 가는데 절대 예불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침 공양 빠지신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객스님들이 와도 네. 새벽 예불을 빠지거나 아침 공양 안 나오면은 예비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스님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안 했다. 네. 아하.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스님께서 엄하시지만 굉장히 상자들의 이런 좀 뭐 잘못이나 뭔 거를 다 보듬어 주시고 또한 머리 기르고 밖에 나가서 사는 이런 상자들까지도 잘 챙겨 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자하시다고 그랬는데 네. 그 불교계 산타크로스라고 할 수 있는 그 포대화상 있잖아요. 포대화상처럼 네. 우리 스님은 쪼래기 있죠. 스님들이 어깨에 이렇게 네네. 메고 어깨 다니는 매시는 어깨 거. 매는 거. 네. 쪼래기와 주머니 이렇게 목에다가 염주 등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보는 스님마다 신도들마다 네. 식당에 가서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큰 베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제가 봐도 한 몇십만 개는 이렇게 베푸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그 열반 일주기를 일주기가 했는데요. 됐죠. 네. 제가 이렇게 교장 소임 보고 학교도 모시고 하면은 더 뿌듯해 하셨을 건데 그러게요. 좀 아쉽고 애틋합니다. 네, 그런 또 엄한 가르침과 함께 또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네.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가에선 부모님이 계시지만 사실 출가하시면 스승님이 어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챙겨주고 얼마만큼 등을 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님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아마 지금의 어떤 교법사로서 가게 되신 그런 부분에도 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 근데 교법사 전에 그 해군에서 그렇게 오래 또 복무를 하셨어요. 군포교를 하겠다. 군포교 그다음에 청소년 포교 이제 방송 포교하러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큰 원력은 없었지만 네. 거기에 또 가서 충실히 산 것 같아요. 군 법사는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해군 해병대 군성으로 가가지고 네. 한 7년 동안 이렇게 해병대 사령부, 해병 이사단, 뭐 네. 백령도, 네. 일함대 사령부에서 네. 군법사 소임을 마쳤습니다. 아마 군법사 소임 볼 때가 전환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19살에 출가해가지고 들어가서 네. 군법사 가가지고 넥타이도 정복 입는다고 이렇게 처음 매보고요. 네. 월급이라는 것도 처음 타보고. 그렇죠. 월급이 조금 있죠. 네. 군복도 사복이죠. 처음 네. 입어보고. 네. 머리도 살짝 길러봤죠. 그때 이제 세상 만행을 좀 다 두루 섭렵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군에서 얻은 것은 보니까 군포교에서 절에서 살 때는 네. 절을 불교 신자만 오고 스님들 좋아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스님하고 와가지고 합창하고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오질 않습니다. 그쵸, 절에서는. 그쵸. 네. 굉장히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네. 군대를 가니까 네. 이 종교가 다른 위에 이 모셔야 될 지휘관, 네. 장병들, 아하. 그다음에 다른 타종교의 성직자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3의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정말 내가 안주하고 있구나. 아하. 이런 생각들에서 군에 있을 때 그런 멀리서 한 발 멀리서 스님과 불교와 이런 전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 제대 후에 그
교법사로 왔는데요. 네. 교법사는 학교의 교육자는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교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월급 타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은 맨날 스트레스만 받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애들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고 애들과 살갑게 부딪히면서 그 농사 짓듯이 애들 케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쪽에 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그런 데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출가하셔가지고서는 곱게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서 아주 네. 행복하게 사시다가 군대라는 거친 세계에 가셔가지고서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걸 또 경험을 하시고 네. 그거가 바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네. 잘 만들어 오신 게 아닌가 싶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이게 교육에 대한 얘기들, 학교 그 교권이라던가 교육 환경이라던가 네.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얘기들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좀 돼서 공감이 형성되고 변화가 좀 좋은 쪽으로 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스님. 그리고요, 스님, 그 상월결사 인도순례 다녀오셨어요, 스님? 저희 그때 유튜브 라이브 엄청 했거든요. 우리 박준상 기자랑. 네. 아니, 그 교법사 소임 중에도 방학이랑 뭐 연차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서는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다녀오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국내에서 하는 걷기순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그 삼사순례, 자비순례, 또 천리길순례. 천리길순례 네. 참석도 안 했는데 네. 그 지금 조계사 주지소임목 맡고 계신 아. 원명 스님 인연이 돼가지고 다마 스님. 네. 다마 스님 네. 인연이 돼서 한번 걷기순례 하자고 그래서 네. 이 모험, 새로운 세계. 그다음에 20년 동안 이렇게 애들하고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조금 에너지가 방전됐습니다. 그래서 충전의 기회를 좀 찾고자 해서 43일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신청을 못 했어요. 너무 이게 참 너무 학기 중에 직장 많이 다니는 빠져서.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래서 여러모로 고항 그때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네. 방학을 사용하고 하고. 방학이 조금 2월에 출발했으니까 그쵸. 2월 달은 방학을 걸쳐서. 썼고요. 네. 3월 달에는 1년에 연가를 20일 쓸 수 있는데 네. 연가 다 써가지고 땡겨서 다 쓰시고. 예. 그래서 상월결사 인도 걷기순례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녀오시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스님? 많이 달라졌죠.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시간도 2600년, 공간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쵸. 인도에. 근데 인도에 가면은 공간은 같은 장소니까 시간만 초월해서 걸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로 걸을 때 부처님의 분신이다 생각하고 걸었거든요. 내가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부처님 분신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걸을 때 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그때 이 세상을 그 당시에 이렇게 이 걸어서.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사람들을 볼 때. 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인도를 보면서 부처님 발자취를 걸었고요. 그래서 그 채취, 기운 이런 거를 느껴서 충전하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충전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전법에 대한 의지, 네. 자신감, 신념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가장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거는 상월결사 해주신 네. 열반에 드신 그 자승 큰 스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열반에 드셨지만 가시는 날 저도 놀랬는데 다음 날 새벽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천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큰 스님 몸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가시면서 아마도 전법의 소임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제가 큰 스님의 분신이 되어서 청소년, 대학생 이런 전법에 이렇게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스님 앞으로의 수행자로서의 발언이랄까요? 원력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40대에 네. 제 성향을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오. 어떨 때 짜증내고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불안해하고 네. 이런 거를 제 성향을 확실히 알았고요. 이번 작년 상월결사 인도 걷기 순례 때 네. 그 분별심 없이 부처님의 채널, 파동, 주파수에 맞춰서 부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법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나마 터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좋은 법, 그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저처럼 늦게 알지 않고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청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보세계라는 코너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영일 스님에게 내 인생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누구입니까? 우리 도반인 정범 스님을 꼽고 싶습니다. 정범 스님이요? 네. 지금 이 순간 그분을 한 사람으로 꼽으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동국대 도반이고요. 네. 또한 군대 동기고요. 오. 그다음에 절에서 아무튼 가장 같이 오래 생활했고요. 그다음에 조계종에서 아마 가장 공심 있는 스님일 것이고 그다음에 전법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인 스님이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도 종리학교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정광구에서만 멈추지 말고 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종리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포교 전략을 짜라고 항상 체근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도반인데도 형님 같은 스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교법사를 마치고 이제 교장을 하고 있고 또 교장 소임을 마치게 될 때가 올 테니까 그때는 우리 이제 정범 스님과 같이 네. 그쪽의 활동을 좀 같이 했으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가장 절친 도반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지금은 우리 정범 스님이 수덕사 스님인데 뭐 오선 중앙정의 의원이고 그다음에 저 해외 특별 교구장 정범 스님 직무대행도 하고 있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 도반 정범 스님이 하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BBS 초대석 시그니처 질문인 내 인생의 한 사람 영일 스님의 도반은 그 정범 스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BBS 초대석은 광주 정광고등학교 교장이신 영일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육계에서 앞장서서 파이팅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부처님의 육신통 중에 아마 천안통과 천리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소리와 영상의 파동을 그 핸드폰이 변환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 핸드폰이 기지국과 항상 교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동할 때마다 그 교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비유하자면은 아마 기지국이 부처님이고 핸드폰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항상 부처님과 주파수를 파동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지국하고 끊어질 때는 내가 번뇌망상이 일어난 것이고 기지국과 연결이 돼 있을 때는
부처님과 교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조바심을 내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도 분별심으로 야, 저 사람 이쁘다 밉다, 키가 크다 적다, 돈이 많다 적다, 이렇게 듣기 싫다 좋다 이런 분별심을 낼 때마다 이때는 기지국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 다니는 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부처님 채널에서 부처님 파동에서 부처님과 연결해서 끊어질 때 다시 부처님 채널에 이렇게 맞추는 연습, 부처님 파동과 채널과 분신에 맞추는 연습을 하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채널에서 벗어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럴 때 동체 대비심을 일으켜 가지고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분신이 되어서 부처님 채널 파동 주파수에서 맞춰서 산다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될 것이고 부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